이동현 김탁관의 이야기 밥상 일곱 번째. 그래서 럭키 세븐 일곱 번째. 네. 네. 오늘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고 초대 손님까지. 네. 처음 있는 일이네요. 그쵸. 네. 처음입니다 이제. 네. 이동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간단히 소개를. 네, 이제 직접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곡성으로 오셔가지고 곡성에 처음으로 공립형 대한고등학교가 생겼어요. 네. 그때 곡성에 이제 공립형 대한고등학교에 오셔서 네. 선생님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어떤 이 예술적인 그다음에 이런 관계로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이들하고 관계를 하시면서 아이들이 정서함양에 되게 도움을 주셨던, 그리고 또 저희 가족도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특히 저희하고 너무 어울리는, 제 농부하고 가장 어울리는 또 흙이나 자연에서 나오는 돌이나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시는 작가님을 모셨는데 작가님이라 하면 저처럼 글 쓰는 분 아니고. 네, 아니고 네. 직접 그 힘든 노동이 들어가는,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네. 노동이 들어가는 작품 활동하시는 이제 분이시고요. 네. 윤석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기네요. 간략하게 이제 우리 네. 식구들한테 네. 한 말씀,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석우라고 합니다. 교직에 있고요. 미술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틈나는 대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례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곡성. 아, 맞아요. 제가 구례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곡성에 머무르시다가 네. 구례로. 네. 흙 작업을 주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좀 이렇게 대놓고 막 본질적인 질문들을. 네. 제가 조각을 전공을 했는데 네.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FRP 발피. 그리고 뭐 석조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봤는데 네. 사실 그 저하고 흙하고 제일 잘 맞더라고요. FRP 같은 경우는 뭐 화학 그 약품들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돌 깨고 막 그럴 때는 눈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좀 꺼려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테라코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그분이 했던 테라코타 작품을 우연하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 할머니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젖가슴을 한쪽 젖가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모습인데 너무 그게 강렬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테라코타가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막 돌 깨고 FRP로 이런 작업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죠. 교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흙으로 만드는 테라코타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가 너무 그 가슴에 와 닿았고 나하고 저게 좀 맞겠다 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 감상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흙하고 제 감상하고. 근데 정말 몰라서 물어본 질문인데요. 테라코타가 뭔가요? 그 아시면서 친한 분이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테라코타가 정확히 뭐냐고 정의가. 이태리 말로 이렇게 구운 흙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구운 흙, 뭐 테라코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럼 옹기는 다 테라코타에 들어가면 그들이 말한 거를 하면요. 토기 옹기는 토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구워서 만든 작품화한 것은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고 또 이제 그냥 작품이 아닌 이런 그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테라코타에 적당한 흙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흙을 사서 하십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서 합니다. 그럼 적당한 흙은 어떤 흙인가요? 도자기 하신 분들은 이게 이 그릇에 맞는 흙을 직접 만들어 쓰시거든요. 네. 근데 테라코타 같은 경우는 이 구웠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색이 중요해요.
붉은색의 어떤 그런 색이 중요한데 그게 가장 적합한 흙이 옹기 만드는 흙 있잖아요. 옹기 흙으로 그 곡성이 옹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른 흙보다는 옹기 흙으로 이렇게 구웠을 때 네. 색깔이 가장 붉으면서 가장 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옹기 흙을 사다 씁니다. 그럼 사가지고 흙을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굽습니까? 그렇죠. 굽는 작업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점토로 예. 형태를 만들어서 예. 그냥 굽게 되면 이렇게 터지잖아요. 음. 가마에 넣게 되면. 그래서 속파내기를 하거든요. 속판이. 네. 소파내기. 네. 작품 속에 있는 흙을 파내서 네. 어느 정도 숙이 되었을 때 이렇게 터지지 않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작업을 해서 가마에 굽는데 보통 테라코타는 네. 그 800에서 900도 정도 온도에서 구웠을 때 예. 색깔이 가장 예뻐요. 그 정도 더 이상 올라가면 옹기처럼 색깔이 까매지거든요. 까매져. 네. 그래서 좀 적정 온도가 있어요. 뭐 온기가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굽는 거네요. 그렇죠. 1000도에서 1200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옹기 색깔이 나요. 굽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굽는 온도에 따라 유약에 따라서 그런지 알았더니 굽는 온도에 따라서 색감이. 네. 그러면 그 예전에 처음 전시회를 할 때 그때는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되셨어요? 네. 그때는 저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개인전을 준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곡성에 왔을 때 곡성에서 좀 전시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 네. 쭉 둘러보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곡성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미슐란을 알게 되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조건도 좋고 제 작품하고 좀 어울릴 것 같다. 네. 제가 주로 이제 흙 작업을 많이 하는데 흙과 미슐란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뢰를 했죠. 여기서 전시를 해도 되겠느냐 네. 라고 이제 했는데 박사님께서 선뜻 이렇게 응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작품은 주제가 뭔가요? 이번 작품에 제가 호모 페르소나쿠스라고 이렇게 페르소나 그 영화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예, 페르소나. 가면 뭐 이렇게 분신 뭐 이런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이제 호모라고 해서 이제 인간이라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였는데 또 자신의 어떤 자아를 이렇게 놔두고 새로운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용어들이 없어서 제가 호모 페르소나쿠스라고 이렇게 새롭게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호모까지는 쉬웠는데 그 이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쓰면서 SNS 쓰면서 이 단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게 그 어떤 새로운 자, 뭐 내면의 뭐 또 다른 자 이런 것들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돌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거 다 그 머리 부분 다 돌이더라고요. 돌대가리. 돌대가리 돌인데 그게 얹어져 있는 돌들이 그 어떤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새로운 또 다른 자아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돌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돌인가요? 구운 돌? 대부분 진짜 돌이고 한두 개는 이렇게 돌을 석고로 떠서 그 속에 흙으로 밀어 넣어서 흙으로 뜬 것들이 많아요. 그 위에 돌을 얹으면 이게 약간 누를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약간 무겁고 그렇진 않나요? 이게 구워져 있으니까 짙은 동아리 그 흙이 구워져 있으니까 저 이제 돌을 찾을 때가 또 재밌기도 하고 힘들었거든요. 저게 대부분 어디를 찾아다니는 저 얹어진 작품이 대부분 섬진강에서 줬어요. 그 재밌네. 섬진강 돌이 대부분이거든요. 야, 섬진강이 지금 섬진강을 다니면서 네. 돌대가리를 찾은 거예요. 다니면서 돌집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의 돌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섬진강 돌로 좀 하고 싶었었고요. 섬진강의 어떤 역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작품에 좀 이렇게 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죠. 네. 이번 전시 하면서 전체 이렇게 걸린 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작업 기간은? 작품만 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많게 걸리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12작품 정도 이제 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그것을 구성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전을 할 때 주제를 먼저 정하거든요. 이번 전시회는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작가님도 이렇게 글 주제 이렇게 저도 한 1, 2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주제 잡는 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농부는 씨앗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저희도 작품이 2년 후에 나와요. 그러네요. 다른 갤러리 이렇게 갤러리들 많은데 다른 갤러리들과 달리 이 미슐란 복도 갤러리에 이렇게 전시했을 때 좀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가 좀 독특해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그 이제 제가 만드는 작품들이 대부분 좀 자연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네. 소재 재료부터 해서 주로 흙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이렇게 자연의 일부고 복도에 깔려 있는 이제 나무들도 바닥이잖아요. 이런 데서 전시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위험하고 흔들려서 깨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나무 결이라든가 이런 나무 재질 이런 것들이 흙과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미슐란의 어떤 풍경 분위기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또 매치돼 가지고 작품하고 복도식의 이런 그 어떤 전시 공간들이 잘 어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아주 화려한 그 전시관하고는 또 다른 느낌도 있고 저는 제 작품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나누지 말고 실제 1층에 복도 갤러리 가서 작품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직접 작가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면서 또 하나하나 작품들이 궁금하긴 했어서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직접 해석해 주는 게 저희들한테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